이따위로 구니까 오빠가 바람난 거예요. 드세고 억척스러우니까. 내가 오빠였어도 바람 폈을 거야. 맨날 언니 같은 사람 보다가 예쁘고 어린 게 애교 부리는데 누가 안 넘어가겠어요? 이혼 전 저는 신우와 한바탕 하며 이런 얘기를 들어야 했습니다. 결혼하고 본가 들어와 살면서 옆에서 하는 말마다 얼마나 밉상이던지. 바람난 남편도 남편이지만 신우가 하는 짓 때문에 더 치를 떨고 이혼 다짐했었죠. 물론 저도 참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신우는 말만 멍청하게 하는 게 아니라 하고 다니는 처신도 멍청하게 굴었으니까요. 저에게 선물처럼 다가온 아주 기막힌 우연 덕분에 저는 신우에게 제대로 한 방 먹이고 그 집에서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사연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남편과 저는 12년 차 부부로 살고 있었어요. 서로 직장 다니다 아는 지인의 소개로 소개팅을 했고 얘기가 잘 통해서 그럭저럭 좋은 관계로 만남을 이어갔죠. 그리고 2년 정도 사귀다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엄청 좋아 죽고 그런 건 아니었지만 함께 오래오래 같이 살 수 있겠다 싶은 마음은 있었어요. 그런데 결혼할 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남편이 장남인데 결혼 전에 시부모 모시고 같이 사는 거 어떠냐고 하더라고요. 저나 남편이나 사회 초년생이다 보니 모아둔 돈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집을 장만하기 전까지는 시댁에서 같이 사는 게 어떻겠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좀 황당했죠. 그때 당시엔 나이도 어렸기에 시부모랑 같이 산다는 게 더 내키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주변 사람들에게 하면 다들 결혼 생각 다시 해보라고 하더라고요. 요즘 세상에 시부모 모시고 사는 사람이 어딨냐고요. 저도 그래서 고민이 많았죠. 이 일로 남편과 많이 다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덜컥 임신을 한 거예요. 결혼 전에요. 아이까지 생겼으니 결혼을 안 할 수도 없고 또 결혼해서도 저는 일을 그만둘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아이를 봐줄 사람이 필요한데 남편은 시부모님께서 봐줄 수 있다며 시댁에 들어가서 살자고 저를 설득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한참을 고민한 끝에 남편 말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 저는 남편과 결혼했고 곧바로 시댁에 들어가 살게 되었습니다. 시부모랑 같이 산다고 크게 간섭받거나 하진 않았어요. 아이 낳고 육아휴직 하는 동안에도 시어머니가 애를 많이 봐주기도 했고 또 복직했을 때도 육아에 도움을 많이 받았죠. 그래서 결혼 전과 달리 사는 동안 크게 시부모와 부딪히는 일은 잘 없었습니다. 물론 불편하긴 했죠. 기본적인 집안일을 하긴 했지만 식사나 청소, 빨래 이런 부분을 시어머니에게 많이 의지하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본적으로 매달 용돈을 드리긴 했지만 눈치가 정말 많이 보였어요. 그런데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신우가 더 얄밉다는 그 말, 그게 뭔지 결혼 생활하면서 뼈저리게 알겠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손주 봐주면서 저에게 불만이 생겨도 저희 딸 보며 그냥 참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럴 때마다 신우가 꼭 옆에서 한마디씩 하는 거예요. 가령 애가 아픈데 저는 어쩔 수 없이 출근해야 하는 상황이었죠. 시어머니는 자기가 잘 볼 테니 걱정하지 말고 갔다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불편한 마음으로 출근했고 저녁에 일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자고 있는 애를 보고 방에서 나오는데 거실에서 시어머니와 신우가 있더라고요. 그냥 애 보기도 힘든데 아픈 애 보기는 더 힘들잖아요. 그래서 시어머니에게 가서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알겠으니 너도 일하고 와서 피곤할 텐데 어서 가서 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옆에서 신우가 언니는 맨날 말로만 그러더라. 그런 말 할 때는 봉투라도 내밀면서 해요. 우리 엄마 오늘 지우 본다고 하루 종일 고생했는데.
아, 그럼요. 잠시만요. 제가 위에 올라가서 가지고 올게요. 아, 됐어요, 언니. 울며 겨자 먹기도 아니고. 말이 그렇다는 거지, 말이. 그리고 그런 건 말하기 전에 딱 눈치껏 줘야지. 참 언니도 가만 보면 센스 없어. 아, 네. 그러지 말고 엄마. 최근에 엄마 친구 수기 이모가 저기 중국으로 여행 갔다 그랬나? 그거 엄마가 엄청 부러워했잖아. 중국은 한 번도 안 가봤다고. 그랬지. 이럴 때 센스 있는 며느리가 어머니 애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딱 보내드리면 얼마나 좋게. 안 그래? 뭘, 애들도 돈 모으느라 여유 없을 텐데. 아, 그 정도 효도도 못한데? 중국 여행 그거 얼마나 한다고. 엄마가 지우를 얼마나 잘 봐주는데. 사람이 그걸 모른 척하면 도리가 아니지, 도리가. 그러면서 옆에서 괜히 시어머니를 부추기는데 정말 얄밉더라고요. 늘 그런 식이었죠. 시어머니는 그냥저냥 괜찮다고 넘어가는데 옆에서 꼭 붙어서 한두 마디 거들었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속으로 짜증이 났지만 겉으로는 그저 내내 할 수밖에 없었죠. 다행히 신우가 결혼하고 집을 나가면서 그런 스트레스도 어느 정도 해결되었습니다. 물론 신혼에도 같은 지역이라 평일이고 주말이고 자주 놀러 왔어요. 자기 엄마 본다면서. 그렇게 집에 와서는 여전히 사람 속 뒤집어 놓는 소리를 잘했습니다. 주로 저보고 센스 없다, 시댁 식구들한테 잘 못한다, 이런 얘기들이었어요. 솔직히 가만히 듣고 있으면 짜증났죠. 분명 애 봐주시는 거 감사하지만 다달이 용돈도 꽤 많이 드리고 있고 제가 집안일을 일절 안 하느냐 하면 그건 또 아니거든요. 낮에 제 일도 해야 했고 퇴근하고 집에 와서는 집안일도 해야 했어요. 시어머니가 모든 걸 다 해주는 건 아니었는데 신우는 저보고 시부모 잘 만난 것도 제가 가진 복이라며 자기 엄마 아빠한테 잘하라고 큰소리 쳤습니다. 그럼 저는 시어머니도 보고 있으니 그냥 알겠다고 하고 웃고 말았죠. 그런 게 정말 은근한 스트레스였어요. 하지만 그것 외에는 다 괜찮았습니다. 남편과도 여느 부부들처럼 그럭저럭 잘 지냈고 딸도 별 문제 없이 건강하게 잘 커주었죠. 그래서 전 앞으로도 남은 인생을 계속 이 정도로 생활하며 살겠구나 생각했습니다. 분과 같은 경우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닌데 저도 집에 애 혼자 있는 것보다는 시어머니, 시아버지와 같이 있는 게 더 나은 것 같아서 그냥 자연스럽게 때 되면 그때 나와서 살자 싶었습니다. 근데 그런 저의 결혼 생활에도 위기는 찾아오더라고요. 그건 바로 남편의 외도였습니다. 진짜 놀랄 일이었죠. 처음 그 사실을 알게 된 저의 반응은 우리 남편이 였어요. 우리 남편은 절대 그럴 리 없다는 확신 같은 건 아니었습니다. 그냥 남편과 살면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문제였던 거죠. 제가 그 일에 대해 알게 된 건 친구에게서 온 문자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날 회사에서 일하는데 갑자기 친구가 저에게 사진을 하나 보내주더라고요. 뭔가 싶어 봤는데 거기에 제 남편과 어떤 어린 여자 하나가 팔짱을 끼고 있는 거예요. 주변은 술집이나 모텔이 모여있는 거리인 듯 했죠. 그걸 보는데 진짜 한참 동안 들여다봤던 것 같아요. 도저히 믿기지가 않아서요. 저는 화장실로 가 곧바로 친구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랬더니 친구가 조심스럽게 말하더라고요. 모임에 갔다가 나오는데 제 남편이 어떤 여자랑 같이 가는 걸 봤대요. 그래서 사진을 찍어서 저에게 보내준 거였죠. 보여줘도 되나 어쩌나 고민이 많았는데 그래도 친구니까 알려야겠다 싶어서 보냈다고 했습니다. 제가 더 자세한 상황을 물어보니 친구도 혹시나 자기가 잘못 본 걸까봐 남편 뒤를 밟았대요. 그런데 남편과 이 사진 속 여자가 모텔로 들어가는 걸 자기 두 눈으로 똑똑히 봤다는 겁니다. 제가 언제 본 거냐고 물으니 이틀 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날은 남편이 저에게 회사 회식이 있다고 늦을 거라고 했던 날이었거든요. 실제로 새벽에 들어왔었죠. 그래서 제가 시부모님 깨지 않게 조심해서 들어오라고 저는 딸아이랑 먼저 자겠다고 문자를 남겼던 게 생각이 났습니다. 친구에게서 그 얘기를 전부 전해 듣는데 그때 느낀 감정을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살면서 불륜하는 사람이 바퀴벌레보다 많다는 얘기를 들으면서도 단 한 번도 내 남편이 그럴 거라고는 의심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게 실제로 일어나 버리니까 현실 감각이 떨어지더라고요. 친구 얘기고 사진이고 전부 다 장난이고 농담 같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울지도 않았어요. 그냥 정말 멍한 상태가 돼서 화장실 변기에 계속 앉아 있었습니다. 얼이 빠진다는 게 뭔지 알겠더라고요. 지금까지 잘 살아와 놓고 이제 와서 이래도 되는 건가 싶었습니다. 남편의 외도가 기가 막혔죠. 그리고 그날은 퇴근하고도 집에 바로 들어가지 못했어요. 시어머니에게 일이 생겨 조금 늦는다고 문자를 남겨놓고 회사 근처 작은 공원 벤치에 앉아 한참 동안 고민했습니다. 12년 살았고 애도 있는데 이제 와서 바람이 나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 싶었죠. 이혼을 해야 하나 참고 살아야 하나. 그보다 진짜 바람이 난 게 맞긴 한가 그런 생각으로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파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제대로 확인해 보기로 했죠. 친구가 보내준 사진에 남편 얼굴이 찍혀 있긴 했지만 어두워서 착각한 걸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날 저는 집으로 가서 남편이 잘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남편은 아무것도 모르고 평소처럼 행동하더라고요. 씻고 나와서 저에게 넌지시 내일 모레 모임이 있다고 그러는 겁니다. 너무 태연하게 말을 하는데 평소 같으면 그렇구나 하고 넘어갔을 일이지만 남편이 이미 나를 속이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 모임이 진짜 있긴 한 건지 의심스럽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티내지 않고 남편이 잘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뜬 눈으로 침대에 누워있다 남편이 잠든 걸 확인하고는 침대에서 나와서 남편 폰을 들여다봤어요. 따로 비번이 잠겨있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숨길 만한 게 없나 싶었어요. 문자를 보고 사진도 봤는데 별거 없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남편도 완벽하게 감추지는 못했더군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갤러리 휴지통 폴더에 들어가 봤는데 거기에 버젓이 사진들이 남아있는 겁니다. 삭제만 하고 휴지통을 비우진 않은 거죠. 거기에는 어린 여자애랑 같이 술집에서 모텔 거울 앞에서 찍은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그걸 보는데 손에 쥐고 있는 핸드폰을 바닥에 집어 던지고 싶더라고요. 남편이 바람난 게 맞구나. 이 인간이 제대로 미쳤구나. 저는 그 사진들을 복원시키고 제 폰으로 따로 보냈습니다. 많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폰을 원래대로 돌려놓은 후 제자리에 가져다 두었죠. 그러면서 세상 모르고 자는 남편을 보는데 진짜 얼굴을 주먹으로 세게 한 대 치고 싶더라고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한밤중에 아이도 자는데 식구들 다 깨워서 난리를 피우고 싶진 않았어요. 그렇게 저는 베개를 챙겨 들고 아이 방에 갔습니다. 딸애를 보는데 그제야 눈물이 펑펑 쏟아지는 거예요. 불 꺼진 딸아이 방에서 저는 소리도 못 내고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며칠을 고민한 끝에 이혼하기로 결심하고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갑자기 이혼 얘기를 꺼내니까 남편도 놀라더라고요. 그러면서 왜 그러느냐고 하는데 제가 휴대폰에 있는 사진들을 보여줬죠. 친구가 알려주더라. 당신이 어떤 여자랑 같이 모텔 들어가는 거 봤다고. 그래서 당신 폰 뒤져보니 이런 사진이 나오더라고. 여보, 그게... 할 말이 있어? 변명이라도 하게? 어떻게 이런 짓을 해? 우리 지우 보기에 부끄럽지도 않아? 미안해. 내가 진짜 잘못했어. 저 여자랑 몇 번 안 만났어. 정말이야.
그냥 친구가 술 마시다 합석하게 됐고 몇 번 만난 게 다야. 정말이야. 몇 번 안 만났는데 이렇게 사진을 많이 남겼어? 그리고 몇 번 안 만났으면 내가 당신 용서해줘야 돼? 이거 바람이야. 당신 지금 바람 핀 거라고. 목소리 조금만 낮춰. 지우랑 엄마 아빠 다 듣겠다. 어? 그게 지금 중요해? 지우가 알게 될까봐 걱정은 되나 보지? 나 당신이랑 못 살아. 더러워. 당신 같은 사람이 우리 지우 아빠인 게 싫어. 이혼할 거야. 제가 강하게 나가자 남편은 무릎까지 꿇고 빌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용서해줄 마음이 없었죠. 내가 미안해.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졌어. 진경아, 내가 잘못했어. 됐어. 미안할 짓은 애초에 안 하는 게 맞아. 내일 어머님, 아버님한테 다 말씀드릴 거야. 그리고 당분간 나는 지우방에서 잘 거야. 그렇게 알아. 그리고 다음날 저는 딸아이를 재우고 시댁 식구들을 불러 모아 얘기했습니다. 저희 이혼하려고요. 난데없는 저의 폭탄 발언에 시부모님 두 분 다 엄청 놀라시더라고요. 저에게 무슨 일 때문이냐 물으시는데 있는 그대로 다 말씀드렸습니다. 남편이 바람 폈다고요. 그랬더니 시부모님은 못 믿으시더라고요. 말도 안 된다고요. 그래서 제가 휴대폰에 있는 사진을 보여드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남편이 몸을 날려 저를 막으려는데 제가 그런 남편을 밀치고 휴대폰을 시부모님에게 건넸죠. 시부모님이 그 사진을 보시더니 화들짝 놀라시더라고요. 그걸 지켜보는데 얼마나 비참하던지 남편도 아무 말 못하고 고개만 숙이고 있었죠. 시부모님은 남편에게 진짜 이게 사실이냐고 물으셨고 남편도 마지못해 그렇다고 대답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얼마나 됐냐, 어쩌다 만난 거냐 물어보시는데 남편이 4개월 정도 됐고 친구랑 퇴근 후 술 한잔 하다가 우연히 합석하게 됐고 얘기를 나누다 만나게 됐다고 털어놨습니다. 그렇게 전후 사정을 모두 들은 후 침묵이 찾아왔죠. 시어머니도 난감한지 제 눈치만 살피며 남편을 나무랐습니다. 그러다 조심스럽게 저를 보며 이혼을 말리시더라고요. 진경아, 네가 얼마나 놀라고 속이 말이 아니겠니? 나도 정말 미안하다.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웠어. 그런 말 들으려고 보여드린 거 아닙니다. 저희 이혼할 거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진경아, 네가 지금 너무 속상하고 화나서 그러는 건 알겠지만 이혼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 아니다. 우리 현수가 진짜 죽을 죄 지었지만 지우 생각도 해야지. 아빠 없이 키울 거야? 그렇다고 어떻게 바람난 남편이랑 얼굴 보고 계속 살겠어요. 저는 그렇게 못해요. 지우 생각해서라도 한 번만 용서해다오. 현수도 이제 안 그럴 거야. 응? 저는 더 할 말이 없어 입 다물고 그냥 바닥만 보고 있었죠. 저라고 애까지 있는데 이혼 결정이 쉬웠겠나요? 하지만 도저히 앞으로 남편 얼굴 보고 아무렇지 않게 살 자신이 없더라고요. 이혼하고 나서의 일이 걱정은 되지만 도저히 같이 사는 건 무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진짜 황당한 건 신우였어요. 신우가 제 휴대폰을 가져가더니 사진을 이래저래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근데 예쁘장하게 생기긴 했네. 나이도 어려 보이고. 그러는 겁니다. 그 말 듣는데 어찌나 기가 막히던지. 저는 곧바로 고개를 들어 신우를 노려봤죠. 그때 당시 신우는 결혼 4년 만에 이혼하고서 본가로 들어와 살고 있었습니다. 고작 4년의 이혼 사유도 신우의 바람 때문이었어요. 본인 말로는 동창이랑 밥 몇 번 먹은 게 다인데 남편이 자기를 의심해서 손찌검을 했다느니 뭐라느니 이혼하고 집에 와서 울고 불고 난리를 치는데 어찌나 가관이던지. 오빠나 여동생이나 다 바람을 피운 건데 정말 이 집안 유전인가 싶었습니다. 제가 아무 소리나 내뱉는 신우를 가만히 흘겨보고 있으니 지도 눈치가 있는지 폰을 저에게 주면서 오빠가 잘못했네. 언니한테 싹싹 빌어.
그러더라고요. 하지만 이미 저는 이혼을 하기로 마음을 굳힌 상태라 됐다고 말하고 그냥 위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제가 있는 방 안으로 시어머니와 신우가 들어오는 거예요. 제 눈치를 가만히 살피시더니 어렵게 말을 꺼내시더라고요. 예, 진경아, 네가 지금 얼마나 속상할지 그 맘 내가 다 안다. 내가 진짜 죄인이야. 자식 잘못 키운. 엄마는 또 뭘 그렇게까지. 넌 좀 가만히 있어. 우리 현수가 100번 1000번 잘못했다. 근데 이대로 이혼하면 우리 지우는 어쩌니? 아빠 없이 애 키울 거야? 내 친구 딸도 이혼하고 애 혼자 키우는데 맨날 힘들다고 하소연한다더라. 네가 넓은 마음으로 이번 한 번만 우리 현수 용서해주면 현수가 앞으로 너한테 정말 잘할 거야. 지도 사람인데 너한테 미안하지. 현수도 엄청 후회하고 있어. 가만히 앉아서 그 소리를 듣는데 저도 사람인지라 마음이 복잡해지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제 손을 붙잡고 그렇게까지 말하는데 저도 너무 쉽게 이혼을 결정한 건가 싶어 혼란스러웠죠. 그런데 그 와중에 신우가 옆에서 또 주제 파악 못하고 입을 놀리는 겁니다. 그래요, 언니. 요즘 남자들 다 그래 한 번씩은. 오빠 얘기 들어보니까 그렇게 오래된 것도 아니구만. 그 말에 저는 다시 열받았죠. 오래되고 아니고가 중요한가요? 그런 짓을 했다는 게 중요한 거지. 참다 제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되는데 신우는 그것도 모르고 계속 떠들더라고요. 오빠도 맨날 집에서 언니 보다가 어리고 예쁜 여자가 들이대니까 잠깐 눈이 횟가닥한 거지. 남자들이 그렇다니까. 지금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 인간 바람핀 게 내 탓이라는 거예요? 아니, 그런 건 아닌데 막말로 언니 앞에서 이런 얘긴 좀 그렇지만 난 솔직히 오빠 이해도 돼. 아까 사진 보니까 엄청 어리고 예쁘더만. 그런 여우 같은 애들이 애교 부리고 아양 떠는데 오빠라고 안 넘어갈 수 있어요? 오빠도 남잔데? 그래서요? 아니, 솔직히 언니가 그런 성격이 아니잖아요. 야, 넌 좀 가만히 있어. 시어머니가 그만하라고 하는데도 신우는 지할 말 다 하는데 진짜 사람이 맞나 싶었습니다. 누구 때문에 이혼 한 해 만에 하는데 거기다 대고 제 탓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니 그렇잖아. 내가 여태까지 오빠랑 언니 사는 거 옆에서 지켜보면 사실 언니도 그렇게 잘한 거 없지 뭐. 오빠가 괜히 그런 애한테 눈 돌아갔겠어? 허구한 날 집에 와도 와이프란 사람이 자기 일 바쁘다고 상대도 안 해줘. 뭘 챙겨주기래. 오빠한테 말도 그냥 함부로 툭툭 하고. 그런 거 좋아하는 남자가 어딨겠냐고. 얘가 진짜! 그러는 그 인간은 나한테 잘했어요? 우리도 결혼 초반엔 알콩달콩했어요. 10년 넘게 애 키우며 살다 보니 그렇게 된 거지. 남들도 다 그러고 살잖아요. 그렇다고 모든 남자가 다 바람펴요? 결혼 생활 오래 하면 다 바람나냐고요. 하긴 아가씨는 모르겠네. 고작 4년 살고 이혼했으니까. 언니, 지금 그 얘기가 왜 나와요? 그러니까 말 함부로 하지 말라고요. 나랑 주연수 둘 사이의 문제예요. 4년 살고 이혼한 아가씨가 끼어들 문제 아니라고요. 어머, 진짜 기막혀. 나는 기껏 오빠랑 언니 생각해서 말하는 건데 진짜 섭섭하네. 이혼하면 뭐 언니 혼자 지우 키우면서 잘 살 것 같아요? 내가 이혼해본 사람으로서 언니 걱정해서 조언해주는 거예요. 이혼녀로 사는 거 얼마나 고달픈데. 지금도 봐. 나 이혼했다고 언니부터 무시하잖아요. 됐고요. 전 생각 안 바꿉니다. 그만 방에서 나가주세요. 저는 그대로 시어머니랑 신우를 방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사람이 기본적인 눈치라는 게 있어야 하는데 어린 나이도 아니면서 할 말 못할 말 구분을 못하더라고요. 그 문 밖에서 시어머니가 신우한테 뭐라고 하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너는 왜 괜히 그런 소리를 해? 니네 오빠 이혼시키고 싶어? 내가 못할 말 했어? 저렇게 지랄 맞으니까 오빠도 딴 여자한테 눈 돌아간 거지. 조용히 안 해? 됐어. 오빠도 그냥 이혼하라 그래.
오빠도 더 어리고 예쁜 마누라 새로 얻으면 좋지 뭘. 입 다물어! 지우 듣겠어! 얼른 내려가! 문 너머로 신우하는 말이 다 들리는데 마음 같아선 당장 달려나가서 신우 머리채라도 잡고 싶었어요. 지도 바람 펴서 이혼당한 처지라 뭐가 잘못된 건지도 모르더라고요. 얼마나 어이가 없던지. 아무튼 그 후로 저는 이혼과 상간소송도 준비했어요. 한 가지 걸리는 건 역시나 딸아이가 아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마음 아팠죠. 그래서 이혼해서 나가기 전까지는 시댁에 계속 각방 쓰며 지냈습니다. 그 사이 남편은 매일매일 저에게 빌었죠. 잘못했다고요. 하지만 좀처럼 마음이 돌아서진 않더라고요. 생각하면 할수록 괘씸하고 짜증났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그 내연녀를 찾아갔어요. 어떤 년인지 얼굴이라도 보자 싶어서요. 남편에게 그 여자 사는 집 주소랑 연락처 말하라고 했더니 처음에는 모른다고 잡아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 여자 보호해주는 거냐고 막 화를 냈죠. 그랬더니 겨우 번호도 주고 사는 곳도 알려주더라고요. 저는 회사를 하루 쉬고 그 여자에게 연락했습니다. 주연수 아내 되는 사람인데 한번 보자고요. 근데 답장이 없는 거예요. 일십이었죠. 거기서 열받은 저는 당장 그 여자 사는 곳으로 갔습니다. 큰 단독주택이 모여있는 동네인데 집이 꽤 사나 싶었어요. 그렇게 그 여자 집 근처로 갔는데 때마침 그 여자네 집 앞에 그 여자랑 그 여자 남편으로 보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저는 잘됐다 싶어 그 사람들 앞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한테 아는 체를 냈죠. 한보람 씨? 가까이서 얼굴을 보니 남편 휴대폰 속 사진에 있던 그 여자가 맞더라고요. 신우가 어리고 예쁘다는데 실제로 보니 어린 건 맞지만 그냥 평범했어요. 그 여자는 갑자기 제가 나타나 자기를 부르니까 화들짝 놀라더니 남편 눈치를 살피더라고요. 아, 누구시죠? 그 여자 남편이 그렇게 물어보길래 제가 뭐라 대답을 하려고 하니까 필사적으로 맞더라고요. 아, 아는 언니, 오늘 집에 초대해놓고 내가 깜빡했네. 그럼 오빠 모임 조심해서 잘 다녀와. 그렇게 그 여자는 지 남편을 마중하고는 저한테 와서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와요? 내연녀 주제에 감히 누구한테 소리를 지르는 건지 저도 참지 않고 소리를 질렀죠. 너 지금 미쳤니? 바람핀 주제. 네 남편 다시 불러서 네가 한 짓거리 다 얘기해볼까? 집 앞에서 큰 소리가 나니 그 여자도 민망했는지 저를 잡아 끌고 집 안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서 그 여자에게 말했죠. 상간소장 곧 갈 거라고요. 소장 얘기를 꺼내니 그제서야 그 여자는 식겁해서 허둥댔습니다. 뭐라고요? 상간소송이라뇨? 너 내 남편이랑 바람났잖아. 아니에요. 그냥 몇 번 밥 같이 먹은 거지 아무 일 없었거든요. 그래. 그럼 여기 이 모텔에서 찍은 사진은 다 뭐야? 너네는 밥을 맨날 모텔에서 먹었니? 제가 휴대폰 속 사진을 보여주니까 그 여자도 더 이상 할 말이 없는지 우물쭈물했습니다. 바람핀 주제에 어디서 큰 소리를 쳐? 잘못했다고 무릎 꿇고 싹싹 빌어도 모자를 파네. 그런데 그 순간 진짜 그 여자가 거실 바닥에 무릎을 꿇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잘못했다고 울먹이는 거예요. 말이 그렇다는 거지 실제로 그런 줄은 몰랐어서 저도 좀 당황했죠. 저기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이제야 정신 차렸니? 근데 나 너한테 사과받으려고 온 거 아니야. 그냥 내 남편하고 바람난 년이 어떤 년인지 궁금해서 온 거야. 근데 너도 남편 있는 게 이딴 짓을 벌였어. 니네 남편한테 미안하지도 않니? 죄송해요, 사모님. 제가 진짜 너무 힘들어서 그랬어요. 정말 제가 잠시 미쳤었나 봐요. 그 여자는 그렇게 말하며 자기 얘기를 주저리 저한테 막 하더라고요. 들어보니 본인 남편도 바람이 났다는 얘기였어요.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남편이 바람을 피우는 것 같은데 이혼할 용기가 없다고 했습니다.
본래 자기 집 형편이 어려워서 돈 많은 남편 덕에 엄마 수술비에 병원비도 대고 있고 이렇게까지 살 수 있는 거라면서 이혼하고 나면 혼자 살 용기도 없고 가진 것도 없어서 남편 바람난 걸 다 알면서도 그냥 모른 척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 억울했대요.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게. 그래서 자기도 남편 몰래 바람을 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 남편이랑 바람이 난 거였죠. 그 얘기를 가만히 앉아서 듣고 있는데 그래서 뭐 어쩌라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내 남편이랑 바람핀 이유야? 내가 지금 그걸 듣고 아이고 딱해라 불쌍하다 그래야 하니? 저 진짜 몇 번 안 만났어요. 그냥 가끔 만나서 밥 먹고 모텔 간 거 말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야, 그걸 말이라고 하니? 그게 다 한 거야. 각자 가정이 있는 것들이 붙어먹은 걸 불륜이라고 하는 거라고. 정말 죄송해요. 제발 상간소송만은 하지 말아주세요. 부탁드려요. 그거 남편이 알게 되면 저 이혼해야 돼요. 이혼만큼은 안 돼요. 너 때문에 우리 가정 파탄 나는 건 되고 너는 안 돼? 이거 완전 미친년이네. 저는 그러고 그 집을 나왔습니다. 내연녀가 제 바지가랑이까지 붙잡는데 냉정하게 뿌리치고 나왔죠. 남편이 바람피길래 억울해서 자기도 맞바람을 피웠다는 게 어디 제 앞에서 할 소리인가요? 제대로 정신이 박혀 있으면 못할 말이죠. 그런데 저는 그 여자 말을 듣고 그날 하루 종일 정처 없이 걸으며 이혼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상간소송은 반드시 하겠지만 이혼은 솔직히 망설여지더라고요. 이혼하고 혼자 살 자신이 없다는 그 여자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죠. 시간이 지날수록 화도 나는데 더 이성적으로 생각하게 되기도 하더라고요. 이혼하자. 한 번일지 아닐지 남편을 계속 의심하며 살 수 없다. 아니다. 사람이 어쩌다 실수할 수 있다. 아이 아빠가 잘못했다고 저렇게 비니 이번 한 번은 용서해주자. 이런 생각들이 동전의 양면처럼 계속 머리에 맴돌았습니다. 그렇게 길을 서성이다 저녁이 다 되어서 집에 갔는데 집 앞에 신우가 어떤 남자랑 서 있는 겁니다. 서로 끌어안고 있는데 보통 사이가 아닌 것 같았죠. 그런데 남자가 신우에게 잘 가라고 인사를 하고 고개를 돌려서 차를 타는데 얼굴이 낯이 익은 거예요. 안면이 있는 것 같은데 어디서 봤나 한참을 고민했죠. 그러다 머릿속에 남자 얼굴이 번쩍하고 떠오르는데 진짜 머리가 띵하더라고요. 그 남자는 다름 아닌 내연녀의 남편이었습니다. 얽히고 설킨 관계가 머릿속에서 서서히 짜맞춰지는데 진짜 기막히고 소름이 돋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만나나 싶었습니다. 이걸 인연이라고 해야 할지 악연이라고 해야 할지. 남자는 차를 타고 떠나고 저는 서둘러 달려가서 신우를 불렀죠. 아가씨! 신우는 저를 흘낏 보더니 띠꺼운 얼굴로 대답하더라고요. 뭐예요? 이 시간에 집에 안 있고? 아무리 이혼한다 해도 아직 이 집에 살면 엄마 아빠 저녁은 차려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라고요? 아니, 그보다 방금 그 남자는 누구예요? 아, 봤구나. 애인이요. 최근에 사귄. 애인이요? 저 남자 유부남 아니에요? 네? 그걸 언니가 어떻게 알아요? 아니, 아가씨보다 나이가 더 있어 보여서. 참네. 나보다 나이 있으면 다 유부남이에요? 그럼 아니에요? 조만간 이혼한대요. 거의 남남이나 다름없대요. 아니, 그럼 유부남 맞잖아요. 그게 뭐요? 언니가 더 이상 무슨 상관인데요. 이혼한다 그래놓고 왜 아직도 이 집에 산대? 그러면서 신우녀는 집으로 쏠랑 들어가더라고요. 진짜 오빠나 여동생이나 가지가지 한다 싶었습니다. 콩가루 집안도 이런 콩가루 집안이 어딨나요? 저는 하루 종일 이혼 고민했던 게 바보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저런 인간들이랑 살면서 딸이 뭘 보고 자라겠나요? 진짜 생각만 해도 치가 떨렸죠. 그렇게 저는 이혼 결심을 확고히 했고 그 다음날 회사 반차 쓰고 변호사를 만나 상담을 받았습니다.
이혼은 물론이고 남편과 그 여자 상대로 상간소송도 진행해달라고 했죠. 증거는 확실했어요. 사진도 있었고 그 여자 집에 갔을 때 혹시 몰라 가방 안에 녹음기도 켜놨는데 그 여자 하는 말이 다 녹음되어 있었죠. 변호사도 이 정도면 승소할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그날 저녁 하교한 아이를 데리고 그 집을 나오려고 했습니다. 근데 시어머니랑 시아버지가 난리가 난 거예요. 애를 왜 데리고 나가냐고요. 그래서 제가 이혼소송 이제 할 거고 더 이상 이 집에 있을 이유 없다고 그랬죠. 그랬더니 한참이나 저를 말리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이미 남편이나 신우나 그 집 식구들 다 꼴보기 싫었습니다. 나중에는 제가 이혼을 포기할 생각이 없어 보이니까 화까지 내는 거예요. 너는 나가도 애는 놓고 나가라고요. 그래서 제가 유책 배우자는 남편인데 애를 어떻게 이런 집에 놓고 가냐며 언성을 높였습니다. 그렇게 또 한바탕 난리가 났어요. 남편도 퇴근하고 와서는 집에서 큰 소리가 나니까 헐레벌떡 달려와 지우는 못 준다 어쩐다 하는데 저도 지우한테서 떨어지라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죠. 그리고 저는 딸아이에게 잠시 위층에 가 있으라고 한 다음 남편에게 따졌습니다. 당신이 뭘 잘했다고 지우를 챙겨? 잊었어? 잘못한 거 당신이야. 이렇게 될 줄 모르고 그딴 짓거리 했어? 그렇다고 아직 이혼 확정된 것도 아닌데 애를 데려가면 어떡해. 애 학교는 어쩌고. 학교가 뭐 지우가 이딴 집구석에서 지내는 거 더 이상 못 보고 있겠어. 뭐? 이딴 집구석? 그래, 콩가루 집안이잖아. 아가씨도 바람펴서 이혼당했고 너도 바람폈잖아. 어떻게 남매가 쌍으로 그딴 짓을 하냐? 이게 말이나 돼? 제가 그렇게 화를 내며 따지니까 옆에서 듣고 있던 시어머니랑 신우도 저에게 삿대질을 해댔습니다. 너 지금 말 다 했니? 아무리 그런 일이 있었기로서니 어디 어른들 앞에서 목소리를 높이고 말을 함부로 해. 게다가 뭐? 이딴 집구석? 콩가루 집안? 그리고 언니, 난 바람 아니거든요? 그냥 친구끼리 만나서 밥 몇 번 먹은 걸 그 인간이 오해한 거고 나한테 손찌검 하려고 하길래 내가 열받아서 이혼한 거예요. 뭘 알지도 못하면서. 두 사람이서 그렇게 열을 올리는데 퍽이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콧방귀 끼며 말했죠. 웃기고 있네. 뭐라고요? 지금 만나고 있는 남자도 유부남이잖아. 이거 지금 보니 완전 유부남 킬러 아니야? 야! 너 지금 말 다 했어? 그 남자 이제 곧 이혼할 거라고 했지? 이혼 안 했으면 유부남이지. 그리고 이혼 당했으면서 아직도 정신 못 차렸니? 뭐가 어째? 저게 진짜 미쳤나? 됐고, 저는 오늘부로 지우 데리고 갈 겁니다. 상식적으로 바람핀 아빠가 애 키우는 게 말이 돼요? 할 말 다 한 저는 아이를 데려오기 위해 위층으로 올라가려고 했죠. 그런데 제 등 뒤로 신우가 그러는 겁니다. 저러니 오빠가 바람났지. 아주 사람 제대로 찔리게. 우악스러워 아주. 지금 너 뭐라고 했니? 너 지금 하는 꼴을 봐. 얼마나 막무가내야. 오빠가 바람핀 거 잘못한 거 맞는데 너 하는 거 보니 그럴만 했다 싶다. 너 지금 말 다 했니? 드세다 드세. 한 대 치겠네 아주. 오빠, 차라리 잘 됐어. 그냥 이혼해. 그리고 그 여자 만나서 재혼해. 그게 낫겠다. 지우는 저 여자 보고 키우라고 하고 오빠는 새장가 가. 혼자서 애 키워봐야 내가 이혼을 괜히 했구나 땅을 치고 후회하지. 그 말을 듣는데 진짜 피가 거꾸로 솟더라고요. 저는 당장 달려가서 신우 뺨이라도 때려야 하나 싶은데 남편도 있고 시부모님도 있어서 그냥 참고 위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열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아이 방으로 가서 짐을 챙겼죠. 잠시 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제가 얼른 내려가 문을 열어줬죠. 문 밖에 있던 사람은 다름 아닌 남편의 내연녀였습니다. 저는 내연녀 보고 안으로 들어오라고 했어요. 남편은 갑자기 나타난 그 여자를 보고 식겁하더라고요. 아니, 네가 여기 무슨 일로?
그런데 내연녀가 향한 건 남편이 아니라 신우 쪽이었습니다. 곧장 신우에게로 걸어가더니 머리채를 휘어잡았죠. 신우는 얼떨결에 머리가 잡혀서는 비명을 지르고 아주 난리가 났어요. 옆에 있던 시어머니가 무슨 짓이냐며 내연녀를 말리는데 그 여자는 아랑곳 않고 신우를 밀치고 발로 차고 행패를 부렸죠. 남편이 가까스로 그 여자를 신우에게서 떼어놓고 물었습니다. 너 갑자기 무슨 짓이야? 그랬더니 그 여자가 그러더라고요. 너 때문에 남편이 나한테 이혼하재. 미친년아! 그러면서 주저앉아서 펑펑 우는 겁니다. 신우는 얼떨떨해서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그 여자를 보고 있길래 제가 그랬죠. 이 여자 누군지 알아? 니네 오빠랑 바람난 그 여자야. 근데 이 여자 남편이랑 바람난 건 누군지 아니? 바로 너. 주연진 너 말이야. 제 말에 신우 입이 떡하고 벌어지더라고요. 세상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요? 진짜 지금 생각해도 황당한 우연이었죠. 다들 놀라서 아무 말도 못하는데 그 여자가 울고 불며 그러는 겁니다. 남편이 나보고 이혼하재. 이혼하고 네 년이랑 살 거라고. 이게 다 너 때문이야, 이 망할려나. 나는 남편 없으면 못 사는데 이제 나보고 어떡하라고. 이게 다 너 때문이야. 그 광경을 다 지켜보는데 콩가루 집안도 이런 콩가루 집안이 어디 있을까요? 저는 잠시라도 거기에 더 있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것 봐. 이딴 집구석에서 어떻게 우리 딸을 키워? 양심이란 게 있으면 재산분할이랑 위자료나 똑바로 보내. 그러고 저는 애 데리고 곧장 친정으로 갔습니다. 친정 부모님께도 그동안 있었던 일 다 말씀드렸죠. 걱정하실까봐 최대한 미루고 숨겼는데 이제는 정말로 이혼할 거니까 다 말씀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엄마 아빠도 제 얘기를 다 전해 들으시고는 엄청 황당해 하셨죠. 그리고 저는 딸아이에게 잘 설명했습니다. 그 당시 집에서 날마다 큰 소리가 나니까 많이 불안해했는데 그게 참 미안하더라고요. 남편과 제가 따로 살게 될 거라고 설명해줬고 딸도 슬프지만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렇게 남편과 저는 이혼을 했습니다. 남편의 유책 사유가 확실했기 때문에 저는 재산 분할은 물론이고 위자료에 양육권까지 가져왔죠. 12년을 같이 살았는데 이혼은 몇 개월 만에 끝나더라고요. 그게 얼마나 허무하면서도 딸을 생각하면 가슴이 무너지는지. 그 이후 딸을 만나러 온 전 남편을 통해 전 신우 얘기를 전해 들었는데 그 내연녀 집도 아주 개판이 됐다고 했습니다. 상간소장 때문에 그 집 남편도 외도를 알게 됐는데 그걸 빌미로 이혼 요구를 했다고 했죠. 그 여자는 당연히 이혼 못하겠다고 자기가 가진 남편 외도 증거를 들이밀어 유책 배우자는 이혼소송 못 건다고 난리쳤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이에 낀 전 신우는 그 내연녀한테 또 상간소송까지 당했다고 하는데 속으로 그러고 다니더니 잘됐다 싶었습니다. 어쨌든 저는 그 작은 집을 구해서 딸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여럿이서 복작거리며 살 때보다 집이 휑한 것 같지만 그래도 둘이서 오순도순 스트레스 받을 일 없이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이혼하고 시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도 그때 일을 생각하면 황당합니다. 남편의 내연녀와 남편의 여동생이 그렇게 얽힐 수 있다는 게요. 불륜 일삼고 매번 말로 사람 열받게 했던 전신우가 이제는 정신 차렸을런지 모르겠네요. 아마 그 성격에 평생을 그러고 살 텐데 전시모, 전시부는 그런 딸 남한테 맡기지 말고 평생 자기들이 데리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많은 일을 겪고 이혼했지만 앞으로는 저와 딸만 생각하며 열심히 살아가려고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 스트레스의 근원이었던 시어머니와 기막힌 사건을 계기로 더 이상 안 보고 살게 된 30대 워킹맘입니다.
어머님과는 사실 결혼 전부터 마찰이 있었습니다. 저는 어머님 때문에 결혼을 그냥 안 하고 엎을 생각까지 있었거든요. 하지만 임신 사실을 알게 되면서 그냥 예정대로 결혼식을 치르게 되었는데 결혼 기간 내내 어머님 때문에 상처도 많이 받고 참 많이 힘들었었죠. 그러다가 어떤 사건을 계기로 더 이상 어머님과 안 보고 살게 되었습니다. 어떤 일로 시어머니와 인연까지 끊게 되었는지 그 사연에 대해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남편과 2년 정도 사귀다가 결혼 준비를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시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러 갔었죠. 시부모님을 처음 뵙는 자리다 보니 긴장되는 기분으로 찾아갔었는데 인사를 드리는 저를 어머님이 무표정하게 위아래로 훑어보셨던 그 표정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제가 썩 마음에 안 드신 것도 있겠지만 어머님 성격 자체가 좀 무례한 편이기도 했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저한테 그러시더군요. 지금 회사 다닌다고 하던데 결혼해서도 일은 계속 할 거지? 네, 그럴 생각입니다. 그래, 결혼했다고 남편한테만 기대지 말고 본인 앞가름은 해야 돼, 여자도. 재훈이한테 들었겠지만 나도 내내 사회생활 했었거든. 여자도 결혼했다고 남편만 믿고 기대 살면 안 되는 거다. 어머님 말에 저도 맞장구 치듯 그랬죠. 네, 어머님 말씀 맞으세요. 저도 제 커리어에 욕심 있는 편이어서 결혼하고 나서도 계속 다닐 생각이에요. 그런데 그 말에 어머님은 픽 하고 웃더라고요. 뭐 그렇게 커리어 운운할 만한 회사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대기업 이런 데도 아니고 처음 들어본 회사던데 너무 거창하게 말하네. 라며 무안주듯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민망함에 얼굴이 확 붉어졌죠. 저는 교육 관련 회사에 다니는데 꼭 대기업이고 유명한 회사여만 커리어가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머님은 너무 비웃듯이 얘기를 하셔서 좀 놀랐죠. 제가 머쓱해하니까 남친이 주은이 다니는 회사 괜찮은 회사라면서 왜 그러냐고 한 소리 했죠. 그래 뭐 괜찮은 회사면 오래오래 다니든지. 참, 그런데 부모님이 이혼하셨다고? 아, 네. 7년 전쯤에 이혼하셨는데 그래도 친구 사이처럼 잘 지내세요. 나는 그 말이 제일 웃기더라. 적지 않은 나이에 이혼했으면 끝장까지 갔다가 이혼하는 경우가 대다수인데 친구 사이처럼 지낼 거면 뭐하러 이혼들을 해? 남들 보는 눈도 있는데 주책이다 정말. 라는 겁니다. 제 얘기면 몰라도 부모님 얘기인데 너무 함부로 말하시는 것 같아서 저도 기분이 확 상하더라고요. 각자의 집안 사정이 있는 건데 어머님은 너무 함부로 말하시고 또 자기 말이 무조건 다 맞다는 식으로 무안주듯이 잘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후로도 어머님은 가정 환경만 봐도 너무 믿지는 결혼이네 어쩌네 그런 소리까지 하셨습니다. 남친이 그때 엄마한테 그만 좀 하라고 하고 아버님까지도 적당히 좀 하라고 왜 항상 쓸데없는 소리에서 다른 사람 기분 나쁘게 하느냐고 뭐라고 하셨어요. 남친이나 아버님 반응으로 보면 어머님은 평소에도 저렇게 남 상처 주는 소리를 아무렇지 않게 잘 하시는 편인 듯 했습니다. 하여튼 그날 인사가 끝나고 저는 아무 말 않고 집으로 왔습니다. 남친은 자기 엄마가 함부로 말해서 미안하다고 엄마가 원래 좀 무례한 편인데 이해하라고 막 그랬는데 하지만 저는 마음속에서 이런 결혼은 하고 싶지 않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시어머니 될 사람인데 저나 저희 부모님에 대해서도 너무 함부로 말하시는 것도 그렇고 어머님 성격이 보통이 아니신 것 같은데 저런 시어머니를 감당할 자신이 없어졌거든요. 저는 남친에게 미안하지만 시간을 좀 갖자고 결혼은 다시 생각해보자고 했어요. 남친은 계속 미안하다며 결혼하면 엄마 많이 안 보고 살 거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말라고 저를 설득했죠. 하지만 제가 감당이 안 될 뿐인 것 같아서 결혼을 미루고 시간을 좀 갖자고도 했었는데 공교롭게도 그맘때 제가 임신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그냥 엎을까 하다가 임신이 됐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고민 끝에 남친에게 얘기했고 남친은 쌍수 들고 환영하면서 예정대로 결혼을 진행하자고 했어요. 저도 아이가 생겼다 보니 결혼하는 게 운명인가 보다 생각하고 결국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은 제가 결혼을 깨내 만에 했던 것 때문에 저를 더더욱 마음에 안 들어 하셨습니다. 하여튼 결혼하고 나서도 저한테 함부로 말하고 상처 주는 소리도 꽤 했는데 일일이 말하면 입 아플 정도입니다. 그나마도 어머님이 그런 소리를 할 때면 남편이 막아섰고 어머님하고도 큰 소리 내고 잘 싸웠어요. 자꾸 그렇게 얘기하시면 우리 이제 안 올 거다 그러고 어머님은 니들이 뭐 그렇게 자주나 왔느냐며 도리어 뭐라고 하시고 하여튼 옥신각신 많이 했는데 그래도 남편은 자기 엄마다 보니 말만 그러고 결국은 꼬박꼬박 찾아뵙고 안부 전화 드리고 할 건 다 하더라고요. 하여튼 그렇게 저는 결혼 후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저는 원래 1년간 육아휴직을 쓸 생각이었고 그 후에는 어린이집에 보내고 복직을 할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아이가 1년이 다 되어 가도록 걸을 생각도 없고 기본적인 엄마, 아빠 말도 안 하는 겁니다. 아이가 아직 어리니까 때 되면 다 한다고 좀 늦는 아이도 있다는 말도 많이 들었는데 돌이 지나고도 한참이나 아무 말도 안 하고 걷지도 않으니 제 걱정은 몹시 커져갔죠. 그리고 병원이나 센터 등을 다니면서 아이가 발달 지연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언어 지연과 더불어 전반적인 발달 지연이 있다는 거예요. 좀 놀라기도 했지만 그래도 엄마 아빠로서 아이의 성장이 필요한 것들은 최선을 다해 도와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발달센터에 정기적으로 다니면서 아이 성장에 필요한 부분을 자극시켜주고 교육을 시켜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아이가 느리다는 걸 알게 되면서 주변에 많이 알아봤는데 아이가 어릴수록 빨리 센터를 다녀줘야 효과가 좋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과 많은 상의 끝에 저는 복직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저도 회사에서 제가 다져놓은 입지도 있고 제 일하는 분야에서 더욱 잘 되고 싶은 욕심도 있습니다. 그래서 복직하고 나면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 전에 저는 엄마기도 하잖아요. 느린 아이에게 중요한 시기라고 하는데 제 커리어와 욕심만 생각할 순 없었어요. 남편 월급이 제 월급보다 더 많기도 하고 아이를 케어하는 것도 남편보다는 제가 하는 게 훨씬 나은 상황 같았기에 의논 끝에 제가 그만두고 아이를 전적으로 돌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회사를 그만두면서부터 생각 없이 말하는 어머님 때문에 또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우리 재훈이는 뭐든지 다 빨랐다. 동네에서 걷는 것도 제일 빨랐고 말도 빨리 하고 한글 같은 것도 유치원 다닐 때 다 읽을 줄 알았어. 서진이가 저렇게 느리고 문제 있는 거는 다 너 때문이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아이가 좀 느리면 할머니로서 사랑으로 보듬어 주시고 잘할 수 있다고 응원해 주실 수도 있는데 저렇게 저와 아이를 동시에 비난하시는 겁니다. 남편이 들으면 난리치니까 꼭 남편 없을 때 저한테 얘기하시는 것도 너무 얄미웠죠. 저도 마냥 참는 성격은 아니라서 어머님, 그런 말씀 하시는 거 듣기 그렇습니다. 저희 서진이가 뭐 어때서요. 센터 다니면서 교육받고 하면 금방 좋아질 거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님은 너는 그 성질머리로 회사는 어떻게 다녔니? 너 집에서 우리 재훈이한테도 그런 식으로 말하니? 제가 뭘 어쨌다고요. 내가 걱정돼서 한마디 했기로서니 한마디를 안 지지? 아휴, 내가 아주 며느리 잘 뒀다 잘 뒀어. 그러십니다. 가뜩이나 아이가 느린 것에 스트레스도 심하고 걱정도 많은데 시댁 한번 갔다 오면 스트레스가 2배, 아니 10배로 늘곤 했죠. 게다가 제가 일 그만둔 걸로도 또 딴지를 거셨고 결국 저도 폭발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님, 저도 제 커리어에 욕심이 많답니다. 그럴 땐 언제고 일을 홀라당 그만둬?
아이고, 재훈이만 죽어나지. 어머니, 제가 그만두고 싶어서 그만뒀어요? 아이센터도 보내야 되고 전적으로 신경 써야 되니까 그만둔 건데 어머님이 왜 그러세요? 너 말이야 바른 말이지. 서진이는 솔직히 핑계 아니니? 결혼해서 일 그만두고 싶던 차에 서진이도 문제 있고 하니까 옳다쿠나 해서 일 그만둔 거 아니냐고. 어머니, 서진이가 또래보다 느려서 가장 걱정되고 미치겠는 건 저예요. 그런데 제가 옳다쿠나 하고 일 그만두었다고요? 어머님 진짜 왜 그러세요? 제가 그렇게 미우세요? 얘 좀 봐라. 너야말로 내가 뭔 말을 했다고 이 난리야? 내가 사람 잘 보는데 너 이러는 거 뭐 같은 줄 아니? 건수 하나 잡아서 시부모 안 보고 살려고 수 쓰는 것 같아. 내가 눈치가 백단인데 너 수작 부리는 게 안 보일 것 같아? 뭔 수작이요? 막말로 진짜 아니다 싶으면 어머님 안 보면 그만인데요. 뭐가 어째? 누구 맘대로 안 보고 살아? 네가 뭔데? 그렇게 어머님과 저는 크게 싸웠고 저는 남편에게 선언했습니다. 이제 시댁 안 간다고요. 어머님 함부로 말하는 거 이제 못 참겠다고요. 나한테 자꾸 시댁 가자고 하거나 어머님 저러는 거 참아달라고 하면 나는 진짜 이혼까지 생각할 거라고요. 제가 강경하게 나오니 남편도 더 이상 말 못하고 일단 시간을 좀 두자고 하더라고요. 어머님하고 저하고 크게 싸운 걸로 아버님도 저한테 전화해서 적당히 풀라고 하시고 신우 형님도 전화해서 한 소리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시어머니인데 적당히 풀고 넘어가라고요. 하지만 제가 그랬습니다. 어머님하고는 안 보고 사는 게 서로에게 낫다고요. 시댁 가족들은 어머님이나 제 성질머리나 똑같다고 그랬다는데 저는 그 말도 너무 기분 나쁘더라고요. 가만히 있는 사람 살살 건드리면서 상처 주는 어머님하고 참다 못해 할 말하는 저하고 어떻게 똑같나요? 하여튼 그 일로 어머님과 저는 반년 넘게 연락 안 하고 왕래도 없이 지냈는데요. 솔직히 제 입장에선 그렇게 지내는 게 너무 좋았습니다. 시댁 갔다 오고 나면 어머님 때문에 괜히 남편하고도 싸우는 날이 많았는데 더 이상 어머님 안 보고 사니까 남편하고도 싸울 일도 없고 저도 신경 쓸 거 없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저는 직장 그만두고 나서는 일주일에 3번 정도 발달센터에 아이를 데리고 다녔고 체험학습이나 키즈카페에도 많이 다니면서 아이와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저희 아이같이 느린 아이들의 경우 여러 경험도 많이 하고 다양한 사람들을 많이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해서 일부러 최대한 많이 돌아다니고 아이에게 여러 경험을 해주려고 한 거죠. 이런 것도 어머님이 알았으면 내 아들 힘들게 번 돈으로 놀러 다니느니 어쩌느니 또 저한테 막말하면서 스트레스 주려고 했을 텐데 안 보고 사니까 편하고 좋더라고요. 하지만 반년 정도 지난 후에 친척 결혼식이 있어서 갔다가 다시 시부모님과 보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다시 연락하다가 결국 또 똑같이 왕래하며 지내게 되었죠. 하여튼 그렇게 또 소소하게 스트레스를 받으며 지내다가 센터 다닌 지 1년 정도 됐을 무렵 아이 말이 터졌습니다. 그동안 안 해왔던 게 무색할 정도로 입이 한번 터지기 시작하니 말을 너무 잘하더라고요. 하나가 좋아지기 시작하니 인지나 사회성 부분도 확확 느는 게 보이고요. 너무 다행이다 싶었고 센터에서도 더 이상 센터 안 와도 될 정도라고 하셨죠. 그래서 저도 센터는 그만뒀고 어린이집만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일을 시작해볼까 했었는데 제가 그만둔 회사로 다시 들어갈 수는 없었어요. 그러다가 마침 아는 선배 언니가 취직 자리를 소개해줬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늦게까지 일할 필요는 없다고 해서 좀 일찍 퇴근할 수 있었는데 대신 월급은 좀 적은 곳이었습니다. 제 입장에선 아이 하원 시간도 있다 보니 오히려 돈은 좀 적어도 일찍 마치는 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 회사에 다니게 되었고 만족하며 잘 다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은 제가 다시 일을 한다고 하니 월급 얼마나 받느냐 그러고 말씀드리니 꼴랑 그거 받고 다니느냐며 또 한 소리. 저는 살면서 누군가를 그렇게 미워해 본 적이 없는데 어머님만 생각하면 지긋지긋하고 넌덜머리가 날 정도로 밉더라고요. 어머님은 본인 스스로는 솔직하고 직설적이고
뒤끝 없는 성격이라고 했지만요. 제가 보기엔 그냥 무례하고 생각 없고 예의 없는 분이세요. 남편도 신우도 아버님도 그런 성격을 잘 알지만 가족이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는 것 같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시댁 제사가 있어서 시댁에 가게 되었는데 어머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나 조만간 친구들이랑 싱가폴로 여행 가기로 했다. 너네는 용돈 얼마 줄래? 라고요. 그런데 거실에 있던 아버님이 갑자기 내가 분명히 가지 말라고 했어! 그러시는 겁니다. 아버님은 웬만해선 큰 소리를 내는 법이 없는데 그날은 갑자기 큰 소리로 화내듯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아빠 왜 그러세요? 엄마도 친구분들이랑 여행 가고 싶을 텐데. 친구들하고 여행은 무슨... 내가 분명 가지 말라고 했어! 그러시더니 그냥 방으로 획 들어가 버리시는 겁니다. 저는 아버님이 왜 저렇게 역정을 내시나 싶더라고요. 하지만 아버님이 그러든 말든 어머님은 별로 신경 안 쓰면서 내가 가면 그만이지. 자기도 친구들이랑 작년에 태국 여행 갔다 왔으면서 왜 나한테 난리야? 하면서 기분 나빠하시더라고요. 어쨌든 너네 나한테 용돈 얼마 줄래? 그러시는 겁니다. 저는 암소리 안 하고 젖만 뒤집었고 남편이 한 30 드릴게요 그랬죠. 그랬더니 어머님은 꼴랑 30이 뭐야? 엄마는 여행 자주 가는 것도 아닌데. 너 마누라 눈치 보니? 그러는 겁니다. 30이면 됐죠. 30은 뭐 작은 돈이에요? 예전에는 엄마한테 돈도 잘 쓰더니 결혼하고는 완전 지 마누라 폭에 쌓여서 이래서 아들놈 키워봤자 소용없다고 하는 거다. 막 그러면서 말은 아들에게 하지만 저 들으라고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런 식으로 말하시는 게 하루 이틀이 아니다 보니 저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젖만 열심히 구웠죠. 하여튼 그날 제사를 끝내고 좀 앉아있다가 집에 갈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마침 아이가 갖고 놀던 장난감을 전에 놔두고 온 게 생각이 났죠. 아마 2층에 잘 안 쓰는 방에 그 장난감을 놔두셨을 것 같아서 저는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결혼 전에는 남편과 신우가 2층을 썼는데 둘 다 결혼하고 나서는 2층은 그냥 비워져 있거든요. 저는 장난감을 찾으러 올라갔는데 마침 어머님이 2층 방에서 창문 쪽으로 몸을 돌린 채 통화를 하고 계신 거예요. 저는 어머님하고 별로 마주치고 싶지 않아서 좀 이따가 다시 올라와야겠다 생각하며 내려가려는데 어머님 통화 내용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저는 발걸음을 멈추고 황당한 기분으로 어머님의 통화 내용을 듣게 되었습니다. 마치 듣지 말아야 할 것을 들은 기분이었죠. 그리고 저는 황당한 기분을 느끼며 일단 조심히 1층으로 내려왔습니다. 1층으로 내려왔는데 어머님이 2층에서 했던 그 통화 내용이 잊혀지질 않더라고요. 저는 어머님의 비밀을 들은 것 같았는데 도대체 뭔 생각이신가 싶었습니다. 이걸 남편에게든 누구에게든 말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그냥 모르는 척 하는 게 맞는 건지 도저히 모르겠더라고요. 잠시 후 어머님이 1층으로 내려왔고 과일 좀 먹고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저보고 냉장고 가서 과일 들고 와서 깎으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일단 과일을 들고 와서 깎으면서도 머릿속에서는 이걸 남편에게 말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던 와중 어머님이 갑자기 저에게 그러시더라고요. 서진애미야. 네? 다음 주에 나 4일 동안 여행 가는 거. 그동안 네가 와서 아버님 밥 좀 차려드려라. 라고요. 갑자기 저보고 아버님 밥을 차려드리라는 겁니다. 네? 어머님은 아버님 눈치를 보시더니 저한테 또 뭘 들었으면서 내야. 잠깐 와서 아버님 밥 좀 차려드리라고 점심에. 어머니, 저 출근하잖아요. 너네 회사 여기서 가깝잖아. 너는 밥 안 먹니? 잠깐 들러서 밥 차려가지고 아버님이랑 먹고 너는 다시 회사 돌아가면 되지. 차로 15분 걸리는데 뭐가 가까워요. 그 말에 아버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무슨 밥을 차려주라 그래.
당신이 밥 때문에 나한테 여행 가지 말라고 하는 것 같아서 그렇지. 그 말에 아버님은 어머님을 노려보시더라고요. 쓸데없는 소리. 내가 밥 때문에 당신 여행 가지 말라고 하는 것 같아? 그럼 뭔데요? 아버님은 얼굴이 빨개지시더니 그냥 자리를 떠서 방으로 들어가 버리시더라고요. 아니, 왜 저래? 마누라가 친구들이랑 여행 좀 간다는데 그게 그렇게 못마땅한가? 나한테 밥 핑계 댈 땐 언제고? 아빠가 그러셨어요? 그래, 나더러 여행 가지 말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왜 자꾸 그러냐고 했더니 자기 밥은 누가 차려주니? 아니, 본인이 좀 차려 먹으면 되지. 나 없으면 혼자 밥도 못 차려 먹는다니? 하여튼 나니까 참고 살지. 여튼 서진애미야, 네가 와서 아버님 밥 좀 차려드려. 어머님, 제가 회사를 다니는데 어떻게 아버님 밥을 차려드려요? 그래요, 엄마. 왜 이 사람한테 그러세요? 아버지가 어련히 알아서 차려 드시겠지. 그러는데 어머님은 저를 빤히 보시더라고요. 너는 시어머니가 말하면 네, 알겠습니다, 어머님 하는 법이 없지? 라고 하시는 겁니다. 어머님이야말로 왜 저한테 무리한 부탁을 하세요? 회사 다니는 제가 차 타고 여기까지 와서 아버님 밥 차려드리라고요? 그럼 저 말고 재훈 씨한테 하라고 하세요. 얘는 회사가 멀잖아. 그리고 너는 며느리인데 그 정도도 못해? 제가 며느리지 식모예요? 뭐야, 너 어디서 싸가지를 부려? 하면서 또 어머님과 제 사이에서 싸움이 날 뻔했습니다. 저도 너무 짜증나더라고요. 남편은 막 어머님을 말리면서 엄마, 왜 자꾸 그러세요? 밥이 아빠 혼자 알아서 드실 텐데 왜 이 사람한테 그러시냐고요. 하여튼 내가 저 싸가지 없는 거 결혼 전부터 알아봤다. 둘 다 그냥 나가, 보기 싫으니까. 그러시는 겁니다. 저도 화가 나서 아이 챙겨서 먼저 그 집에서 나왔어요. 남편 쫓아 나오더라고요. 엄마 왜 자꾸 저러지? 하면서요. 저는 남편한테 화나서 뭐라고 했죠. 너네 엄마 진짜 너무하는 거 아니야? 내가 회사 점심시간에 여기까지 와서 아버님 밥 차려 드리고 가게 생겼어? 그러니까 엄마도 진짜 왜 저러시는지. 그래도 너네 엄마라고 하는 건 좀 심했다. 더 심한 말 하고 싶은 거 참는 줄이나 알아. 나 이제 시댁 안 와. 왜 또 그래. 미치겠네. 니네 엄마 때문에 나는 진짜 미치겠어. 제사 준비고 뭐고 너 혼자 알아서 해. 그러고 저는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이제 시댁 안 온다고 그랬죠. 도대체 어머님에게 나는 뭘까 싶더라고요. 제가 집에 있는 것도 아니고 회사 다니는 것 뻔히 알면서 점심에 와서 아버님 밥 차려드리라니. 저런 몰상식하고 이상한 시어머니가 요즘 또 있나 싶어서 이가 갈렸죠. 그런데 다음날 어머님은 저에게 전화를 해서는 아버님 밥 안 차려드릴 거면 인연 끊을 생각하래요. 인연 끊으면 저는 오히려 좋죠. 그런데 한다는 소리가 저희 결혼하고 집 살 때 아버님이 5천만 원 보태주셨는데 그것도 당장 내놓으랍니다. 제가 너무 괘씸해서 그 돈 돌려받아야겠다고 하시면서요. 저도 너무 더럽고 치사해서 5천만 원 그거 남편에게 말해서 돌려드리겠다고. 어머님도 그러시는 거 아니라고 그랬어요. 너는 정말 못돼 처먹었다. 며느리가 돼서 시어머니 없을 때 시아버지 밥 좀 차려드리라고 하는 게 이렇게 난리칠 일이야? 어머님이야말로 왜 저한테 그렇게 무리한 부탁을 하세요? 아들한테도 딸한테도 못하는 부탁을 왜 저한테는 아무렇지 않게 하시냐고요. 아이고, 그만하자. 너랑 뭔 소리를 하니? 내 친구들도 네 얘기 듣더니 세상에 무슨 그런 싸가지 없는 며느리가 다 있냐고 하나같이 너 욕하더라. 시어머니 오랜만에 친구들이랑 여행 간다고 하는데 용돈 먼저 드릴까요? 소리 한 번이 없고, 말이라도 아버님 식사 제가 챙겨드릴까요? 말하는 법이 없어. 네가 그렇게 싸가지 없이 구니까 나도 너한테 좋은 말 안 나오는 거다. 가정교육을 어디로 배웠는지 어른한테 떼꾹떼꾹. 니네 엄마가 참 잘도 가르쳤다. 그 소리에 저도 폭발했죠. 어머니, 저 어머님한테 가정교육 소리 들을 만큼 잘못한 거 없습니다. 그리고요, 말이야 바른 말이지. 어머님 애초에 친구분들이랑 여행 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 말에 어머님 조용해지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너 그게 무슨 소리야? 저 어제 어머님 2층에서 통화하는 거 우연히 들었거든요. 어머님 친구분들이랑 놀러 가는 거 아니죠? 어머님 아버님 몰래 밖에서 만나는 남자분 있죠? 이게 미쳤나? 너 무슨 개소리야? 하면서 어머님은 길길이 날뛰더라고요. 제가 어제 들었다니까요. 네가 듣긴 뭘 들어? 얘가 큰일 날 소리 하네. 어제 제가 뭐라고 들었는지 말씀드려요. 집에는 친구들이랑 간다고 했다. 의심 안 한다. 오빠랑 여행 간다고 생각하니 나도 설렌다. 오빠 마누라한테는 잘 둘러댔냐. 그러셨잖아요. 어머님이야말로 뭐 하시는 거예요? 아버님 몰래 만나는 남자 있으세요? 자식들 보기 부끄럽지도 않으세요? 야! 이게 어디서 말을 지어내고 있어? 내가 언제 그런 통화를 했어? 너 미쳤니? 너 정신병원이나 가봐라. 어디서 말도 안 되는 헛소리나 하고 있어. 내가 5천만 원 내놓으라고 했다고 아무 소리나 짓거려? 하면서 어머님은 도리어 길길이 날뛰며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안다고 하면 어머님이 아차하실 줄 알았는데 오히려 어머님은 저한테 욕하면서 난리를 치셨습니다. 허튼 소리 짓거리고 다니면 가만 안 둔다고요. 저는 그날 어머님과 통화를 하고 너무 열받아서 아버님에게 얘기할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그 전에 남편에게 먼저 말해야겠더라고요. 저는 그날 퇴근하고 온 남편에게 제가 들은 통화 내용에 대해서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낮에 엄마가 전화와서 얘기했어. 당신이 이상한 소리 한다고. 엄마가 홧김에 5천만 원 다시 내놓으라고 했더니 네가 갑자기 없는 소리 지어낸다고. 뭐라고? 어머님이 그렇게 말하셨다고? 내가 진짜 2층에서 들었다고. 그거 아니래. 그냥 친구들이랑 장난친다고 한 얘긴데 당신이 잘못 듣고 오해한 거래. 그게 어떻게 장난이야. 내가 다 들었다고 하니까 어머님이 발뺌하는 거지. 어쨌든 엄마는 그런 거 아니래. 내가 들어도 그럴 리가 없고. 어머님 일이니까 당신이 믿고 싶은 건 알겠는데 내가 분명... 여보, 우리 엄마가 너무 심한 건 맞는데 그건 엄마가 분명히 아니라고 했으니까 당신도 더 얘기 안 했으면 좋겠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우리 엄마가 설마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러면서 남편은 더 이상 제 얘기를 안 들으려 하더라고요. 자기 엄마가 아빠 몰래 남자가 있다는 걸 절대 인정하려 하지 않는 것 같았죠. 저는 분명히 들었는데 너무 어이가 없더라고요. 저는 어머님이 애인이 있든 말든 그 애인이랑 여행을 가든 말든 어쨌든 나는 더 이상 어머님 안 볼 거라고 결심했습니다. 어머님 때문에 받은 스트레스도 너무 심하고 그 5천만 원 돌려주면 좋지 이대로는 못 살겠더라고요. 그런데 어머님이 여행을 갔다 오고 나서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어머님이 여행을 갔다 온 마지막 날 저녁 비행기로 오기로 하셨다는데 퇴근하고 집에 온 남편이 갑자기 전화 한 통을 받더니 놀라서 뛰쳐나가는 겁니다. 무슨 일이냐고 하니 어머님 전화인데 갔다 와서 얘기해 준다고 하고요. 저는 뭔 일이지 싶었는데 2시간 정도 뒤에 남편이 전화가 와서는 어머님이랑 같이 집에 오고 있다는 겁니다. 너무 황당한 저는 그게 뭔 소리냐고 했는데 남편이 일단 집에 가서 얘기를 한대요. 저한테 상의도 없이 그냥 어머님 데리고 집으로 오고 있다는 겁니다. 얼굴도 보기 싫은데 갑자기 짐 들고 저희 집까지 오시니 얼마나 기가 막힌가요. 저는 어떻게 된 건지 똑바로 얘기하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막무가내로 어머님 모시고 올 거면 나는 그냥 애 데리고 친정 가 있을 거라고요. 그제야 남편이 얘기하더라고요. 저기 엄마 쫓겨났어. 아버지한테. 뭐라고? 아버지가 여행 가지 말라고 했는데 갔다고. 어머니 못 들어오게 비번까지 잠그고. 아버지도 진짜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네. 그깟 여행이 뭐라고. 그 순간 알겠더라고요. 아버님은 알고 계셨구나. 어머님이 그냥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애인이랑 놀러 갔다는 것을. 그런데 어머님도 아들한테는 솔직하게 말 못하겠는지 그냥 반대하는 여행 갔다고 쫓겨난 것처럼 말하신 것 같았죠. 어쨌든 저는 안 된다고 싫다고 했는데 잠시 후 남편이 어머님 데리고 집에 왔습니다.
어머님은 굳은 표정인 저를 보면서 내가 내 아들 집에 오는 건데 네가 왜 똥 씹은 표정 짓느냐면서 오자마자 저한테 화풀이를 하시는 겁니다. 남편은 그만 좀 하시라고 어머님 말리고요. 그래서 저는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 미리 싸놓았던 제 캐리어 들고 나왔습니다. 그걸 보고 남편도 어머님도 놀라더라고요. 뭐 하는 거야? 어머님 쫓겨나서 모시고 왔다며. 어머님이랑 이제 여기서 살아. 나는 우리 서진이 데리고 친정 갈 테니까. 아, 왜 그래, 진짜. 그럼 엄마 쫓겨났다는데 그냥 놔두고 와? 가라 그래. 여기가 네 집이지, 제 집이야? 그 말을 제가 그랬습니다. 어머님, 아버님이 다 아신 거죠? 그래서 쫓겨나신 거죠? 뭐야? 아버님이 그냥 어머님 여행 갔다고 쫓아낼 뿐 절대 아니실 테고 어머님이 누구랑 여행 갔는지 다 아시는 거죠? 그 말에 어머님 당황하고 남편도 어리둥절한 얼굴로 묻더라고요. 그게 뭔 소리야? 내가 말했잖아. 어머님 친구분들이랑 여행 간 거 아니라고. 애인이랑 간 거라고. 아버님도 그거 아신 것 같은데? 그 말에 남편도 눈이 튀어나올 듯 커졌죠. 엄마, 진짜요? 아니야, 나 친구들이랑 간 거야. 아니, 솔직히 여행 갔다 왔다고 아빠가 이러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엄마 진짜 애인이라도 있는 거예요? 아니라니까. 너는 제 헛소리를 믿니? 아버님한테 한번 물어봐. 내 보기에 아버님은 다 알고 계셨고 그래서 어머님한테 여행도 가지 말라고 하신 것 같은데. 여튼 나는 어머님하고 한 집에 못 있어. 내가 나갈 테니까 어머님이랑 지내. 그렇게 저는 나가려고 했고 남편은 저를 붙잡더라고요. 가뜩이나 집안 상황도 난린데 왜 저까지 이러냐고요. 저는 남편을 뿌리쳤습니다. 당신도 똑같아. 당신 엄마가 나한테 얼마나 막말하고 무시했는지 다 지켜봤으면서 모른 척. 입장 바꿔서 당신이 우리 부모님한테 그렇게 당했으면 참았겠어? 나한테 막말하고 무시하는 것도 어이없는데 거기다가 애인까지 있으셔. 나는 저런 시어머니 더 이상 보고 살 생각 없어. 당신은 당신 엄마겠지만 나는 막말로 당신하고 이혼하면 남남이거든. 저는 그렇게 남편을 뿌리치고 아이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 길로 친정으로 갔죠. 그렇게 친정에서 지내는데 얼마 뒤 남편이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그렇게 집을 나가고 나서 남편이 어머님에게 따져 물었고 어머님은 처음에는 절대 아니라고 제가 미쳤다고 그러셨대요. 하지만 남편이 아버님에게 물어보니 제 예상대로 어머님이 바람핀 거 알고 계셨던 게 맞더라고요. 그동안 아버님 속이 말이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여행 가는 것도 그 애인이랑 가는 거 알고 가지 말라고 하신 건데 결국 어머님은 가셨고 아버님은 어머님 집 내놓고 이혼 준비한다고 하신 거죠. 아버님 말로는 그 상간남네 집으로 가서 살라고 짐을 내놓으신 거래요. 알고 보니 그 상간남과 어머님은 아버님 몰래 1년 정도 만나왔다고 하더군요. 남편도 어머님에게 크게 실망하고 엄마 때문에 나도 이혼당하게 생겼다며 누나 집을 가든 어딜 가든 집에서 나가달라고 했답니다. 어떻게 아버님도 가족도 다 속이고 그런 짓을 하느냐고요. 결국 어머님은 저희 집에서도 쫓겨나서 신혼의 집에 갔고 거기서 아버님과 이혼 소송을 한다고 했습니다. 아버님은 이혼하겠다는 뜻이 확고하고 어머님은 이혼 못한다고 잘못했다고 빌었다고 했죠. 저는 남편에게 그 얘기를 전해 들었고 남편은 저보고 집으로 돌아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남편의 태도에도 실망이 컸어요. 자기 엄마가 저한테 함부로 말하는 거, 함부로 대하는 거 다 알면서도 적당히 말리는 척만 하고 적극적으로 행동한 것도 없고 오히려 제가 참아줬으면 하는 게 보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당신한테도 실망이 너무 크고 이혼하고 싶은 마음도 있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식겁하면서 자기가 중간에서 제대로 행동 못한 건 미안하다고 했고 앞으로는 처신 똑바로 잘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많은 대화 끝에 저는 집으로 돌아왔고 저는 앞으로 어머님과 그 어떤 왕래도 않겠다고 했습니다. 남편도 알겠다고 했고요. 어머님과 아버님은 결국 이혼 소송에 들어갔고 어머님과 그 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 소송도 하셨습니다. 어머님은 처음에는 이혼 못한다고 버티시다가 결국엔 재산 분할 합의 보고 이혼하시기로 했다더군요.
다른 이유도 아니고 시어머니의 늦바람 때문에 이혼이라니 참 어이없고 우습더라고요. 우리 부모님 개인 사정으로 이혼했다고 했을 때 그렇게 무시하더니 정작 본인은 바람펴서 이혼당했고 자업자득이구나 싶었죠. 그 어머님은 재산분할 받은 돈으로 작은 집 하나 구해서 혼자 산다고 했는데 저는 아예 안 가봤고 남편이나 신우만 가끔 간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후로 어머님은 안 보고 아버님만 한 번씩 왕래하면서 살고요. 어머님하고 안 보고 사니 저도 너무 편하고 좋습니다. 시어머니라고 막말해도 되고 함부로 해도 되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도 아닌데 바로 저를 아랫사람 대하듯이 하고 함부로 말했던 어머님. 본인은 솔직하고 직설적이라고 그랬다지만 그건 절대 솔직한 것도 아니고 그냥 무례하고 못됐다는 걸 이제는 아시려나 모르겠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어머님하고 왕래할 생각이 눈꼽만치도 없습니다. 제가 설령 매정하다고 해도 그냥 매정한 사람이 되고 말렵니다. 솔직히 사회에서 마주쳤으면 시겁하고 손절한 사람이 저희 어머님 같은 사람인데 가족으로 얽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같이 지내고 그러면서 상처도 많이 받았는데 오히려 이렇게 돼서 속이 후련하네요. 어머님도 너무 억울해만 하실 게 아니라 본인이 무슨 짓을 한 건지 가족들에게 어떤 상처를 준 건지 반성 좀 하고 사셨으면 합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